서울의 거대한 건설 현장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3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곳은 강산건설의 최대 프로젝트죠. 현장을 찾은 최강석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당당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몸가짐은 군인처럼 반듯해요. 주변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허리를 굽힙니다. 강산건설은 국내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니까요.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 최강석의 묵직한 목소리가 현장을 울립니다. 네, 회장님. 모든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골조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최강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멀리서 작업 중이던 한 젊은 노동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은 다른 이들과 달리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최강석은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인가? 아, 최재민이라고 하는 작업자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력인데 손재주가 좋아 벌써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강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민 쪽으로 옮겼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재민의 이목구비, 특히 눈매와 콧날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민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그것은 최강석의 가족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이름이 최재민이라고 했나? 최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최강석을 바라봤어요. 네, 그렇습니다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최강석은 확신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최강석은 개인 비서를 시켜 재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죠. 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강석은 최재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25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어요.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떠난 가족여행, 그리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최강석만 살아남았고 아내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으며 아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죠.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재민이 들어섰습니다. 평소 작업복 차림과 달리 단정한 셔츠를 입은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최강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네. 앉게나. 재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저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최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에게 말해줄 이야기가 있네. 25년 전 일이야. 그날 밤 최강석은 재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고 후 아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던 아들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수년간 비밀리에 수소문했던 나날들, 그리고 최근에 재민을 보고 느꼈던 강렬한 직감까지. 자네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점은 우리 가족만의 특징이야. 그리고 자네의 나이 생김새. 모두 내 아들과 일치하네. 재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20살이 되던 해에 우연히 찾아온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친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게 전부였죠. 저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강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아이와 젊은 부부가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은 어린 시절 재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DNA 검사를 해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네.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혹시나 찾을 수 있을지 모를 가족에 대한 희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한 달 후, DNA 검사 결과는 최강석의 확신을 증명했습니다. 재민은 공식적으로 최강석의 아들이 되었고, 강산건설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고 현장 대신 회의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최강석은 아들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반기지는 않았어요. 특히 강산건설의 부회장 서동현은 재민의 등장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서동현은 오랫동안 최강석의 오른팔로 일해왔고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8월, 재민은 강산건설의 공학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자로 일할 때부터 그의 뛰어난 공간 감각과 설계 감각은 남달랐기에 최강석은 아들의 재능을 회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재민은 이제 최재민 이사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네. 재민 이사가 직접 설계팀을 이끌어주게. 회의실에서 최강석이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죠. 재민의 첫 프로젝트는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친환경 복합단지 설계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독학한 건축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건물,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수직 정원까지. 그의 설계안은 강산건설의 미래 비전과 완벽하게.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나? 최강석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오랜 기간 승진을 기다려온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회장님, 아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특히 서동현 부회장은 재민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은밀히 시작했죠. 최 이사님, 이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에서 서동현은 의도적으로 재민의 설계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민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설계는 좋지만 현실적인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실현 가능한 계획을 추구해왔으니까요. 서동현의 말에 회의실 내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최강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믿었지만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서동현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죠. 재민은 자신의 설계안을 끝까지 방어했지만 그날 이후 그와 최강석 사이에는 미묘한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석은 회사를 위한 결정과 아들을 위한 결정 사이에서 갈등했고 재민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회장님 아들이라는 꼬리표만 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 맞는 건가요? 어느 날 저녁, 최강석의 자택에서 재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강석은 놀란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DNA 검사 결과도 봤잖아. 회사에서 모두가 저를 의심하는 눈치입니다. 심지어 저도 가끔. 재민의 말이 끊겼습니다. 최강석은 한숨을 쉬며 서재로 향했어요. 잠시 후 그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내가 5살 때까지의 모든 순간이 여기 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재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가족여행. 모든 사진 속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우리의 과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지. 최강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재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9월의 어느 늦은 밤, 재민은 회사 자료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최강석이 그에게 강산건설의 역사와 주요 프로젝트들을 공부하라고 권했기 때문이죠. 재민은 10년, 20년 전 프로젝트 파일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회사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서해안 관광단지 개발 계획서라는 25년 전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최강석의 가족이 사고를 당했던 그 해에 진행되었던 사업이었죠. 호기심에 재민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재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서해안 프로젝트 책임자는 지금의 서동현 부회장이었고 당시에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중간에 갑자기 최강석으로 책임자가 변경된 기록이 있었어요. 변경 사유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죠. 재민은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관련 문서들을 뒤적이다가 서해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서해안 관광단지 개발 사업 중 일부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법적 공방 예상. 최민호 사장,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 주장. 최민호. 재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강석이 아닌 최민호라는 이름이 강산건설 사장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재민은 빠르게 다른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죠. 여러 기사에서 최민호라는 인물이 강산건설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재민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재민은 자료실 깊숙한 곳에서 강산건설 창립 멤버들의 사진이 담긴 오래된 액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강석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표이사 최민호라고 명시된 또 다른 인물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 얼굴형과 이목구비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재민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최강석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최강석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재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랍을 강제로 열었어요. 서랍 속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강석의 일기장이었어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고 25년 전 날짜의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사되었다. 최민호와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만 살아남았지만 그 또한 곧 처리할 것이다. 이제 강산건설은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재민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최강석은 사실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해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강석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가족 사진들,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어머니가 남겨준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어요. 그동안 단순한 기념품이라고만 생각했던 오래된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민호와 미경.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죠. 재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발견한 접힌 종이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편지의 종이는 오랜 세월을 견뎌왔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쳤죠. 사랑하는 아들 재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진실이 있단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요. 어머니의 필체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어요. 내 아버지 최민호는 강산건설의 진짜 창립자였단다.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집사로 일하던 한상철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어. 그날의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단다. 한상철이 계획한 살인이었지. 아버지는 실종됐고 나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위험을 느껴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한상철은 최강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내 아버지의 회사를 가로챘단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어.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한상철의 세력은 너무 강했단다. 그리고 나는 병마와 싸우느라 더 이상 진실을 밝힐 힘이 없었어.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마이너스 어머니가. 재민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그를 압도했어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는 최강석, 아니, 한상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관심 어린 눈빛 속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워졌죠.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평소와 다른 냉정한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획이 오갔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재민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의 말에 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최강석의 집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강석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아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네. 서해안 프로젝트 재개발 건이야. 내가 함께 참석해 주었으면 하는데. 서해안 프로젝트요? 재민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25년 전 그 프로젝트 말입니까? 최강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래, 뭐가 궁금한가? 아니요. 다만 어제 자료실에서 관련 문서를 봤을 뿐입니다. 최민호 사장이라는 분이 언급되어 있더군요. 최강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 물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그는 내 형이었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 형이요? 재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요.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라. 최강석은 말끝을 흐렸어요. 오늘 미팅에 집중하도록 하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재민은 최강석의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진짜 아버지 최민호의 흔적을 찾아내리라고요.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10월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재민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동현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25년 전부터 회사에 있었던 서동현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나요, 최 이사님?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서동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회장님, 최민호 사장님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동현의 얼굴색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꺼내시는 겁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강석 회장님이 사실은 한상철이라는 사람이고 최민호 사장님의 집사였다는 것을요. 서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회장님께 들키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인가요? 재민이 다그쳤습니다. 서동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막 입사한 평직원이었고 모든 일을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상철은 최민호 사장님이 실종된 후 그분의 신분을 차츰 흡수해갔습니다. 닮은 외모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회사의 중역들을 하나둘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지요. 재민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그건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부 소문에 의하면 서동현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요? 재민이 초조하게 물었어요. 해외 어딘가에 생존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 대화 이후 재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5년 전 서해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당시 사고 조사 보고서까지 비밀리에 입수했어요. 보고서 속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제동장치 조작 흔적, 사라진 블랙박스, 미심쩍은 목격자 진술까지. 하지만 이런 재민의 행동은 곧 한상철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한상철은 재민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요즘 회사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더군. 무슨 일이 있나? 한상철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재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의 역사에 관심이 생겨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역사? 어떤 역사? 한상철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서해안 프로젝트 같은 과거 성공 사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더군요. 한상철은 잠시 재민을 관찰하다가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하지만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를 놓칠 수 있어. 앞으로는 현재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도록 해. 그날 이후 재민은 자신의 사무실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를 감시하는 듯한 낯선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어요. 한상철이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재민의 유일한 동맹이었던 현장 반장 김두식마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가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김두식은 재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최 이사님, 제가 25년 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사장님이 타고 있던 차가 추락하기 전 다른 차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살아계실지도 모릅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시내를 휩쓸던 어느 날, 재민은 김두식의 정보를 바탕으로 아버지 최민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두식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아버지를 찾아내고 한상철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재민은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재민은 25년 전 사고 당시 경찰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어요. 은퇴한 박정수 전 형사는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요? 물론 기억합니다. 제 경찰 생활 중 가장 의문이 많았던 사건이었으니까요. 박정수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의문이었습니까? 재민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정수는 낡은 서랍에서 개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공식 수사 기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사고 현장에서 두 종류의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최민호 사장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중 일부는 차량이 추락하기 전에 묻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사고가 아니었군요. 재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려던 찰나에 윗선의 압력으로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어요. 이후 제가 따로 조사하려 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정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최민호의 절친한 친구였던 변호사 윤재훈이 여전히 생존해 있으며 그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재훈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재민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은퇴한 변호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서 간간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최민호의 아들이라고요? 윤재훈은 재민을 자세히 살펴보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와 닮았군요. 눈매가 특히. 재민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윤재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상철의 배신, 어머니의 편지, 김두식의 증언까지. 윤재훈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저는 최민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재훈의 고백에 재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상철의 음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마저 지키지 못한 그는 죽음을 위장한 채 말레이시아로 도피했습니다. 저는 그와 비밀리에 연락을 유지해왔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가요? 네. 하지만 그는 한상철의 세력이 너무 강해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윤재훈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최민호가 남긴 모든 증거입니다. 한상철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계획한 모든 음모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상철이 위조한 계약서, 협박 편지,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담겨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재민이 간절히 물었어요. 윤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한상철이 알아차린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재민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재민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농장 끝에 위치한 작은 집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재민이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재민아. 최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재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최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어요. 최민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들려주었고 재민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상철의 죄를 밝히고 강산건설을 되찾는 것입니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민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2월에 첫눈이 내리는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산건설 부정 인수 및 최민호 사장 살인미수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세기의 재벌 스캔들이라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피고 인석에 앉은 한상철 최강석으로 알려져 있던 애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검찰 측 증인석에는 최민호와 재민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아픔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서동현 부회장, 김두식 반장, 박정수 전 형사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 한상철은 25년 전 강산건설의 설립자 최민호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회사, 경영권을 불법으로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재훈 변호사가 보관해온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어요. 한상철이 위조한 문서들, 비자금 계좌, 최민호 살해 시도의 증거들까지.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한상철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증인석에 선 최민호는 그날의 일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한상철은 제 집사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저는 그를 가족처럼 신뢰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자리를 탐내고 있었고 결국 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서해안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후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말레이시아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재민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상철은 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속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까지 조작하면서요. 하지만 진실은 그가 제 진짜 아버지의 회사와 인생을 훔친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상철의 변호인은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의 양과 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서동현의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저는 한상철이 최민호 사장을 모함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상철에게는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과 강산건설의 경영권은 원래 주인인 최민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최민호와 재민의 얼굴에는 홀가분한 표정이 어렸어요. 25년 동안의 기나긴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민이 물었습니다. 최민호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는 내가 맡아주었으면 해. 난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었단다. 이제는 내가 강산건설의 미래를 책임질 때야. 재민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강산건설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강산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민호는 명예회장으로, 재민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상생과 화합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단지 건설이었습니다. 우리 강산건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재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불의와 탐욕이 아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재민과 최민호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한상철이 군림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정당한 주인들에게 돌아왔어요.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아버지. 재민이 말했어요. 최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다신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고 부자는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강산건설의 로고 아래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신뢰로 세우는 미래. 회장실 벽에는 최민호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의 아내와 어린 재민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아버지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이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재민과 최민호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